봄과 여름 사이의 시간,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 현실과 이상 사이의 선택, 이런저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 네, 오늘도 저희가 야외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날씨가 이번 주도 너무 좋고, 근데 진짜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날씨도 좋고 녹음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 야외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걱정이 가득했던 지난주 녹음을 끝내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간짜장 시키는 거 어떻게 편집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간짜장을 시키고 메뉴판을 찾을 때부터 이거는 이렇게 편집하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신기하게 잘 됐더라고요. 제 마이크도 이렇게 제 거 끄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두고 가고 그 아, 멀리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도 너무 재밌겠다. 네네네. 큰 장비들을 들고 다니잖아요. 스튜디오 장비들을.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고 이번 주도 야외에서도 좋겠다. 네, 그 주아님이 서울에 계시고 제가 수원에 있는데 또 오늘은 주아님이 수원으로 와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 집 근처에 수목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새소리 녹음하러 온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여기 지금 새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데 맞아. 약간 그런 거 녹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오히려 그래서 자연스러운 풍경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하나보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시고. 여기서 뭐 팟캐스트를 녹음해 이런 시선이 아니고 네, 뭘 녹음을 하나보다 소리를 따로 왔나 보다. 그럴만하다. 다들 새소리 좋다고 하면서 지나가시고. 네, 새가 한 5마리 정도가 있는 거. 그러니까 5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오늘이 오히려 지난주 녹음보다 새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긴 주여서 그래서 제가 수원에 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서울에 오셨으니까. 맞아요. 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또 저희가 그새 팬이 생겨서 저희 녹음 잘하라고 맞아. 네, 커피도 보내주시고 기분 좋은 일이었다. 네, 그래서 커피도 너무 잘 마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운전 중에 전화하셨어요. 너무 웃기다고. 간짜장 너무 웃기다고. 간짜장은 저도 올려놓고 사실 저희 방송을 그냥 한 번 확인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듣는데 네. 지난주 거는 2번 들었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간짜장 언제 나오지 하면서. 네. 아니 그리고 두 분이 너무 정중하게 메뉴판을 요청하시고 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너무 정중하게 하시고 신나니까요. 네. 실제로 그날 끝나고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 녹음 분량을 재밌게 편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날 바로 가서 편집하고 맞아. 바로 올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지난 회차의 여운을 느끼려 지난주에는 공지를 안 했잖아요. 맞아. 다음 주에 뭐 했지? 예고를 안 했죠.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경력과 경험 사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제가 슬기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신 주제고 생각을 그래서 막 해봤는데 제가 제안했었나요? 네. 카톡으로 이런 거 해보면 연결성 있을 것 같아요 하셔서 이걸 하자고 한 거를 이걸 하자고 한 거는 예전에 아이디어 리스트에 있길래 있었구나. 제가 찝은 거. 네, 거기서 연결되는 걸 골라주신 거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경험이랑 경력 그냥 사전적인 의미 말고 어디까지를 슬기님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어디까지를 경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얘기를 먼저 해보면 저랑 같을까 일단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우선 주아님의 생각을 들어보기 전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했던 것들은 사실 이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아웃풋을 포트폴리오라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직장인들은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이력서에 자기가 해온 일들을 정리하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회사를 7곳을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력서에 쓰는 곳들은 보통 3-4곳 정도만 쓰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미처 쓰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아까운 거죠. 경력에는 못 쓰이지만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사실 경력으로 쓰이는 곳보다 더 좋은 경험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오는 어떤 현타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경력을 얘기하면 우리가 왜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가진 직원을 뽑을 때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험은 경험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험치는 경력이랑 상관없이 한 가지 일에 대한 어떤 반복된 수련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양한 걸 많이 해본 걸 경험치라고 하는 걸까요? 모든 걸 포괄하긴 하겠지만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건 경력 안에 우리는 주로 실패한 경력을 말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 경험 안에는 실패한 경험도 저희가 아낌없이 말하잖아요. 그런 차이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네요. 경험치에는 실패도 들어가겠네요. 당연히. 네. 너무 그러네요. 근데 경력에는 성공만 들어가긴 하겠다. 일반적으로. 네. 실패한 경력은 참고할 만한 또 사항은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수많은 아르바이트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내가 해본 과거의 아르바이트들도 경험에 속하는 것 같고 연애도 경험인 것 같고 사람 사이의 관계. 아무튼 저는 경험은 좀 지금과 연결되지 않는 근데 지금을 구성하는 것들이 경험인 것 같고 경력은 어쨌거나 지금 나와 직접 닿아 있는 어떤 게 아닐까?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정의를 제가 어제 계속 고민해봤는데 주아님은 경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경력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기간들이 있나요? 제가 해외에서 생활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10여 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제 경력이 단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죄송하기는 한데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제가 10년간 진행해오던 일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40대지만 지금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 일 자체 요 카테고리에서는 연차가 4년 5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전공은 지금 하는 일에 관련된 전공을 했지만 전혀 다른 일을 10년 하다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멈추고 다른 일을 시작해서 사실 귀국하자마자는 여행 관련 스타트업에 이력서를 엄청 냈거든요. 아 진짜요? 나를 필요로 할 것만 같았어요. 아. 직접 정말 많은 여행자들을 접했고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성공해본 경험도 많이 있고 여행 스타트업들은 해외 가이드나 해외 여행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 그때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름 말하면 다들 알만한 여행 스타트업들에 다 지원을 했는데 정말 다 서류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어쩔 수 없이 대학 전공을 살린 일을 하게 된 건데 저한테는 그 스페인에서 한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경력 지금 지나고 보니 그냥 좋은 시간이었고 그때 좋은 경험 많이 했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여러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경력과 경험은 그래도 엄연히 다른 단어니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면 경력이고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진 게 경험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력 단절이란 말을 하셔가지고 생각이 난 게 왠지 경력 단절과 경험 단절은 같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경력이 단절될 때는 또 경험을 여러 개를 또 해보게 되고 또 경력이 스타트되면은 여러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실 경력 단절이 아닌 상태에서는 경험 단절이 올 수도 있겠네? 일만 하다 보면 다른 데 쏟을 힘이 없기도 하고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근데 경력은 지난 후에 정리되는 게 경력일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경험은 그냥 실시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수원의 어떤 언덕에 앉아서 수목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야외에서 좋은 경험이지. 그쵸, 야외에서 어떻게 좋은 소리를 담느냐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 맞아요. 시간인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건 완전 실시간이잖아요. 근데 경력은 이런 시간이 쌓여서 제가 팟캐스트를 300회, 400회 녹음했어. 그럼 그게 경력이 돼서 다른 사람이 어떤 걸 녹음한다고 할 때 제가 어떤 환경에서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아. 무기가 되는 게 경력이 될 거고.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말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맞아요.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건데 맞아요. 경력은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판단하는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험은 내가 경험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또 저는 가볍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끔 링크드인에 가서 제 경력을 볼 때마다 다 쓰지 못한 저기에 다 쓰지 못한 차마 남기지 못한 경력들을 떠올려 보면서
참 아쉽다. 거기서 참 열심히 일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것이 지금 어떤 어디에 적어내는 경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한 1년 동안 앱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름 돈도 벌면서 앱 개발을 했었는데 그건 너무 저의 어떤 지금 커리어랑 안 맞는 일이어가지고 그 1년을 드러내버리고 또 뭐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생산성 본부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지금 하는 일이랑 너무 안 맞아서 결이 안 맞아서 드러내버리는데 사실 결은 안 맞지만 어떤 일하는 기본기 같은 것들 생산성 본부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같은 회사에서 2번의 인턴을 다른 역할로 했었는데 연속적으로 하신 거예요? 연속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걸 기술적으로 거기에 쓰기가 애매한 상황이어서 또 그런 걸 못 쓰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깝죠. 그래서 아까운 나의 경력들에 대해서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경력이 경험이 돼버린 건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지금 슬기님이 하시는 일 말고 다른 그거랑 관련이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다시 경력이 되는 걸까요? 나중에 쓸 수도 있겠죠. 경력이란 그런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약간 아이템 창 같은 게임에서 제가 이거 말장난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나한테 7가지의 경력이 있어. 그 이직 사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A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중에 1357의 경력을 내세우고 246은 감추는 게 좋겠어. 네. 라는 그 상태예요. 네. 근데 그거는 경험으로부터 생긴 노하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직 돼버린 노하우.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경험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런 경험이 이제 어디서 얻냐? 이제 면접 같은 데 가서 순수하게 저는 회사를 7개나 다녀봤고요. 뭐 여기선 이런 일 했고요. 저기선 저런 일 했고요. 이러다 보면은 그렇게 이직을 자주 했으면 여기서도 그쵸, 뭐 그런 오래 다닐 수 있겠나요? 하면 이게 회사를 여러 개를 많이 경험해 본 건 절대 좋은 게 아니구나. 저는 뭐 이직한 경험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대본에는 숨듣경이라고 적어놨는데 숨보경일 수도. 숨어서 보는 내 경험. 뭐냐면 저는 이게 합법일까가 지금도 의문인 게 있어요. 저 잠깐 손 들어도 되나요? 네네네. 아니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거기는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네네. 거기는 이제 대마가 합법적인 그래서 어떤 대마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디자이너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대마가 합법이 아닌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이야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그런 비슷한가요? 비슷한 걸 수 있는데 저는 뭐냐면 모 회사의 영어 교재를 전화로 파는 일이었어요. 근데 거의 보이스피싱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느끼고 그만뒀는데 뭐냐면 당시에는 이름이 적힌 전화번호가 나왔거든요. 노란색 책이 20년 전에는. 그러면 어떤 지방, 서울에는 하지 않아요. 네. 정말 완전 시골 지방 페이지를 찢어서 그거를 아르바이트들한테 한 장씩 줘요. 여기다 전화를 왜 찢어서 돌려. 줘요? 칼로 이제 제본을 뜯어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네 분량이다, 네 분량이다. 그러면 거기다 전화를 걸면 이제 농번기에는 어른들이 안 받고 아이들이 받아요. 그럼 애들이 사요? 애들이 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놓고 언제쯤 오시니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대본으로 내 책상의 파티션에 어린이가 받았을 경우, 누가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본이 쫙 붙어 있고, 어떤 결제 단계까지 너무 솔깃해. 그러면 결제 단계에 손을 딱 들면 저기서 실장님이 달려오세요. 그래서 나머지를 진짜 완전 말이 안 되는 화술로 결제까지 딱 연결해 주시는 실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전화 사기거든요. 좋은 경험이었나요? 아니 근데 이게 경험일 수 있는 건 팟캐스트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었다? 말빨도 늘지 않았고 점점 저는 한 권도 팔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 둘의 공통적인 경력인 거 아세요? 해보셨어요? 팟캐스트를 위한? 저 텔레마케팅 한 3주 했었어요. 알바. 근데 3주 동안 항상 놓치지 않았다. 판매 1등. 진짜 저는 영어책을 한 권도 팔지 못했고 저는 인터넷 통합 서비스 TV, 인터넷 TV 전화. 그런 건 누구나 그냥 필요한 서비스고 바꿀 수 있고. 약정 얘기하면서. 와, 저는 진짜 비싸거든요. 모두가 들어본 이름이에요. 20년 전에 얼마였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로 막 할부 막 36개월 할부를 하고 막 그런 식이었어요. 36개월 할부까지?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였고 뭐 서울 애들은 이걸 다 한다. 근데 그 할머니 손자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커서 그런 식으로 막 그냥 계속 있겠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텔레 마케팅이었다면 두 번째 아르바이트는 비도덕적인 거. 뭐냐면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네. 매일 출판사에서 돈을 주면 교보문고에 가서 특정 작가의 특정 책을 하루에 10권씩 사오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 약간 댓글 알바 같은. 네, 근데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판매량을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한 마케팅 방법이었을 거고 당시에 20년 전에 자기네 책을 자기네가 사서 그냥 홍보용으로 뿌리건 하겠지만 진짜 유명 작가거든요. 그 책을 저는 하루에 10권씩 매일 샀거든요. 하긴 근데 그게 되게 작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일주일이면 70권이고 그리고 저만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러면 한 달에 300권씩 사는 건데 거의. 나는 나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더 있었을 수 있고 그렇죠. 4명만 뽑아도 1200권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제가 다 다른 계산대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제가 질에 걸릴까 봐. 근데 어머. 내가 같은 책을 10권 살 수는 있는데 그냥 내가 이게 당당하지 못하니까. 근데 다들 알았을 것 같은데. 20년 전에 했던 알바고 이제 공소시효 지난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경험은 안 좋은 경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가 이것도 다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하는 말들 있잖아요. 맞아.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나쁜 어른들이 하는 말이야. 네, 안 좋은 경험은 안 좋은 경험인 거예요. 맞아요. 안 좋은 경험이 쌓여서 좋은 건 거지. 안 좋은 경험이 뭐 시간이 흘러가지고 좋은 경험으로 되돌아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경험이라는 건 다음에 그걸 피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거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죠. 그 자체가 안 좋은 시간이 좋아지는 건 결코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런 식의 어떤 쉬운 말을 저는 정말 싫어한다. 그러네. 경험에는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또 이런 말을 붙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진 몫을 잘 해내고 그런 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경험은 누구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표현에 의하면. 근데 이력서를 쓰자고 딱 앉으면 정말 쓸 게 없거든요. 네네. 거기 연애 경력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3번 차였고 네, 그런 그 경력이긴 한데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인 고민은 수많은 경험으로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벽을 느끼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아님이 이력서를 써요. 근데 너무 아까워서 꼭 경력으로 쓰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뭔가 어울리지 않거나 뭔가 결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험만큼은 경력란에 넣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든 건 2가지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력서에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학교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이게 첫 취업을 할 때는 20대한테는 그게 경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이런 규모의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에서 운영진도 했고 이런 행사들을 경험했습니다가 그때는 경력이 돼요. 40살이 넘은 사람이 그 경력에 저는 대학교 때 동아리 회장을 했고 근데 지금의 저를 이루고 있는 거에 정말 큰 부분이 그때 배우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알려준 것들이거든요. 그들은 지금도 저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것들을. 또 하나는 온라인 활동이거든요. 저는 트위터를 정말 오래 했는데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제가 좀 더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틀린 생각이 틀렸구나. 이 생각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게 해준 게 트위터에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분들을 팔로우할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망망대해라 어렵더라고요. 그냥 오랜 시간이 그런 저만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저는 동아리에서 자라고 트위터에서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대학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저한테 큰 영향 주지 못했다. 근데 동아리 활동과 그런 SNS 활동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력서에 쓸 수는 없어요. 저는 트위터를 13년째 하고 있고
팔로워가 몇 명이고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맞아. 누가 물어봐도 알려주면 안 돼. 그쵸. 그냥 웃어야죠. SNS 계정 혹시 쓰는 칸이 있어도 쓰면 안 돼. 맞아. 진짜 못 쓰겠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떤 구인 중인 분이 계시다면 네. 아니야. 그래도 알려줄 수 없어 내 계정. 아니야, 안 돼, 안 돼. 그 비슷한 게 있으세요? 지난 어떤 경력 중에 살리고 싶은 게 있다면 확실히 그때 앱 개발했을 때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그 앱 개발을 왜 했냐? 저는 공공예술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공공예술과 관련된 일을 전 직장에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예술과 관련된 앱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을 좀 이력서에 써보고 싶긴 하고 또 하나는 늘 커리어에 있어서는 항상 절박했던 것 같거든요. 어디서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저는 항상 절박하게 일을 했고 하고 있는데 그거만큼 절박하게 한 것이 무엇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지금 제 남편이랑 되게 오래 만났단 말이에요. 걔랑 10년 넘게 만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저한테 되게 좋은 경력 아닌가? 한 사람이랑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비전 세팅을 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경력인데 이력서에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날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경험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쓰는 것 같네요. 왜 이를테면 이혼 경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되게 가볍게 하잖아요. 지금 결혼 생활 얘기하셔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되게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어떤 맞아. 경력보다도 살아가는데 중요한. 맞아.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한 경험이다라고 그런 걸 경력서에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인지하게 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제가 여러 회사를 경험해보면서 너는 이 회사에서 오래 못 다니겠네? 라는 말들을 계속 듣곤 하니까 조금 그걸 반박하고 싶은 마음에 더 그런 경험을 이력서에 쓰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어떤 스몰 브랜드가 있다면 스몰 브랜드에서는 그런 경험 자체에 더 큰 가중치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하는 일 이를테면 지금 슬기님은 커뮤니티 매니저를 하고 계시고 슬기님과 같이 일할 직원을 한 명 뽑아보자 라고 한다면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그게 경험, 경력으로 나눠지는 일일지도 궁금하고. 제가 이제 그래도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또 느낀 것은 경험 말고 경력에 대해서 직장에서 경력을 쌓는 일은 진짜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떤 팀에 속해서 어떤 성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매번 절감해요.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떤 시류나 어떤 운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그게 경력이 된 사람들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진짜 치열하고 절박하게 성과를 만들어서 경력 한 칸을 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리스펙을 해서 어느 정도 경력 칸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사람이면 좋겠다. 아직 제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분 만나고 싶다는 마음. 근데 뭐가 됐건 한방? 확신의 한방은 경력의 어떤 운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얻어낸 성과 이런 것들이 딱 한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얘기를 하다 보니 더 많은 얘기를 내가 모르고 있는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는 이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대화가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사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이건 이거예요 땅땅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의식의 흐름으로 아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아 그건 그렇네 이렇게 생각을 계속 변주를 줄 수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네, 오히려 저는 전문가분이 나와서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사이가 아니니까. 들었던 청취 후기 중에 좋았던 게 저희 이제 겨우 4번 나갔지만 들으신 분이 뭐라고 해주셨냐면 내 생각은 어떻지? 맞아. 계속 생각하면서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서 운전을 하셨대요. 이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막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앉아있는 입장이 딱 되는 맞아, 거야. 그래서 맞아.
나는 이를테면 우리가 과거래 또 4개 녹음해놓고 과거랜다. 관심과 무관심 사이 주제를 했을 때도 나한테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느낌이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 사이시옷의 방향성은 그게 맞겠다. 이대로면 같이 좋겠다. 생각해보고 뭔가 그 사이에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청취자분은 저랑 슬기님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저희 사이시옷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근데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해서 와주셨는데 은근 다 우리 얘기했는데요. 맞아, 이거 안 보고 얘기했는데 안 보고 얘기했는데 엄청 커버했는데.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 많이. 좀 궁금한 게 있다면 프리랜서에게 경력과 포트폴리오는 같은 걸까? 저는 이력서를 내는 경험은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어쨌거나 프리랜서라는 건 어떤 회사에서 특정 파트에 전문가가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 내지는 다른 프리랜서가 내가 못하는 부분을 맡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프레임 안에 있는 직종인 것 같고 제가 이 연차가 돼서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프로페셔널한 자기 일이 딱딱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를 영업하려면 경력이 필요한 거예요. 적을 만한 다양한 게 필요한 거고. 궁금하다. 만약에 주아님이 이력서를 쓴다면 그 이력서에 어떤 것들이 쓰여질지가 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행 관련 스타트업들에 쫙 보냈던 이력서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구구절절이기는 했어. 뭔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었으니까 한 줄로. 근데 또 저희가 우연히 둘 다 되게 경력도 경험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은 편이어서 보통은 한 조직에 오래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일만 파고들거나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좀 더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듣는 분들도 뭐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내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음 스텝에 어떤 도움이 될지 내지는 이제 좀 새로운 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맞아요. 또래들이 그런 시기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저희요? 제 또래. 아니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들은 다른 팟캐스트에서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40대 초반에 그 두 번째 시작을 하는 것 같다. 지금 요즘의 시대가. 그래서 20대 때 쌓아온 딱 거기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오늘 방송 주제인데 이런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했는데 20대 때 쌓아온 경험으로 30대를 버텨냈고 이제 또 40대 초반에 하는 경험과 선택으로 또 50대까지를 살아내야 되는 것 같다. 우리가 20대 때 배운 것으로는 이미 쓰임을 다한 것 같다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고 저한테도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저한테 40대 초반은 항상 좀 두려운 시기예요. 지난 회차에서도 말했지만 29살에서 30 넘어갈 때 어떻게 우리 이제 30이야 막 이러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저는 그때는 사실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별반 다를 게 없고 연속적인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40대는 유난히 뭔가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겁나고 부족하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들고 별거 없겠지만 근데 제 주변을 보면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겠지만 현 시점의 40대 초반은 꽃피는 어떤 시절이다라고 표현되기보다는 또 다음 스텝을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주변을 그런 것 보면. 같아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저를 넓히는 과정 중에 하나로 팟캐스트를 이제는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걸 거고 저는 40대를 현명하게 보내는 케이스를 더 많이 수집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그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주제로 미리 잡아놓은 것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게 청년과 중년 사이였어요. 확실히 40대부터 중년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쓰진 않는데 국가적으로도 만 39세까지가 청년이고 해서 29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39을 준비하려니까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29, 30이 될 때보다는 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오늘 주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경험과 경력이라는 주제 딱 그 사이에 있는 나이대가 저는 네. 40대 초반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방송 듣는 분들도 이전 회차들보다는 생각할 거리가 좀 더 있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네. 저는 오늘 방송 통해서 안 좋은 경험에 대해서도 짧게라도 얘기할 수 있어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번외편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쵸. 오늘 다 못한 얘기도 네. 있고 사실 왜 이렇게 매번 다 못한 얘기가 남는지 아껴둬야죠. 아껴뒀다가 네. 오래 하고 싶고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고 네, 재밌는 얘기는 계속 발굴하고 계속 메모하고 기록해뒀다가 그게 팟캐스트의 재미인 것 같아요. 아 요거 나중에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맞아. 근데 친구들이랑은 그렇게 약속을 잡기는 어렵잖아요. 네, 팟캐스트는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다. 네. 저희 그럼 다음 회차 때는 청년과 중년 사이라는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슬기님은 청년인가요?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저 청년이에요. 다음 회차 때 물어볼래? 네, 만 39세 이하니까. 다음 회차 때 네. 되게 예민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중년이세요? 이건 제가 물어봐야 되는. 차라리 그래 지금 이거 답해놓고 다음 회차 때 그럼 안 물어볼 거예요. 중년이세요? 국가적으로는 중년이고 그쵸.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아니 어떤 지방은 제가 아직 청년인 곳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찾아봤어. 지역마다 다른데 거기는 그 만 뭐 59세까지 청년이거나 49세까지 청년인 지역도 있고. 진짜요? 네, 이주를 해야 되나. 아무튼 다음 주에는 그런 주제로 다시 손해 보는 주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다음 회차 청년과 중년 사이입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